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기사에 여론조사가 나란히 실렸습니다. 톱 기사는 오미크론 5명 어제 확진된 것 결국 뚫려버렸습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드 기사는 먼저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사자대결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윤석열 35.6%, 이재명 29.3%. 자, 윤석열이 앞서 있죠.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동안 쭉 나왔던 결과와 비슷합니다. 35.6 대 29.3, 그리고 심상정이 4.2, 안철수가 3.2, 양자 대결을 하면은 단일화 됐다고 치고 윤석열이 43, 이재명이 35.7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없다, 모르겠다가 이 사자 대결에서 부동층이 아직은 24.1%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후보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죠. 자, 뛰어야 되는데,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에게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태죠. 내년 대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야당으로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 응답이 49.7%, 거의 50% 가까이 됐고, 여당 정권 재창출, 이것은 34.8%입니다. 자, 국민들의 이런 열망이 있는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는 이렇게 조금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왔지만은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비슷하죠. 그런데 처음으로 이재명에게 오차범위 내 아니지만은 졌다. 이 여론조사가 오늘 처음 났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양쪽에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특히 윤석열 후보가 약 한 달 전에 후보로 확정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여론조사 다 이기고 있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지만 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동아일보와 그 채널A 개국 10주년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35.5, 윤석열이 34.6. 자, 오차범위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됐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는 거죠. 본물이 터졌다. 앞으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오차범위 밖으로까지도 갈 수 있다. 자, 동아일보가 보도한 채널A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이 상황이 됐고 호남에서는 이재명이 51.1%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이 49.2% 양쪽 지역에서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대선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이겠죠. 거기서 서울은 윤석열이 앞서고 인천 경기는 이재명이 앞서는 그런 초박빙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9일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줄곧 이재명이 앞섰습니다. 10월 29일 그때 대선이 D-100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죠. 그 많은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이재명이 이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긴 게 하나가 나왔었죠. 나머지는 윤석열이 다 이기고 심지어 10%포인트 이상 막 제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자, 그날은 대선 D-100일 10월 29일 그날은 이준석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 폭탄주를 마시고 고별을 뜻하는 SNS를 올린 뒤에 잠적을 해버린 그날이죠. 폭탄주 마신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나온 여론조사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앞섰는데 그날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여론조사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릴까? 윤석열이 왜 흔들릴까? 자,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한국일보도 일면 기사입니다. 윤석열은 없었다. 갈등만 보였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보이지 않고 한 달 동안 갈등만 보였다. 자,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한 달 됐지만 리더십, 비전 없이 선대위 인선에 잡음이 일어났고 김종인, 이준석과 충돌만 부각이 됐다. 그래서 윤석열의 시간이었지만 윤석열은 없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아닌 김종인, 이준석과 대결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였다. 윤석열의 대선 비전보다는 김종인과 이준석의 거치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초반 3주 동안은 김종인과 신경전, 이것이 사실상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고, 이것이 겨우 정리가 되는 듯 했죠. 뭐 김병준 체제를 떼면서 정리가 되는 듯 하니 이번에는 김종인을 멘토로 모시는 이준석이 무단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준석이 이 신문 지면을 다 장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국민일보 보시면은 이런 반면에 이재명은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지면을 보시면은 이재명은 전부 다 정책 이야기입니다. 정책, 그리고 젊은 인재 영입, 이런 이야기인데, 윤석열 관련 기사는 이준석과 충돌하는 것만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론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쪽 여론은. 국민일보 일면 톱이 단독 인터뷰인데, 이재명 국민 반대하면 기본소득도 안 하겠다, 이렇게 유연성을 보이는 겁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의 장기인데 그것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일면 톱에 실리는 것이죠.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하는. 그래서 중도층을 노리는, 자,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를 보시면은 오늘 6면에는 이재명, 그러니까 6면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그리고 8면에는 야당 대선 후보 관련인데 이렇습니다. 이재명 관련해서는 선대위의 젊은 피 수혈, 청년 전담부처 만들 것, 이렇게 공약을 하는 것이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기사인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기사는 윤석열이 아니고 이준석이 앞서 있습니다. 이 양쪽의 지금 현재 상황을 중앙일보 지면에서 그대로 확인이 되는 셈이죠. 부산 이어 순천 나타난 이준석. 이준석은 리프레시 중이다. 재충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이준석은 어제 또 장제원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따로따로 선거운동. 이준석도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대표 장제원 부산 사무실도 방문하고, 전날에는 정의아 전 국회의장도 만나고, 당내에서는 선대위 개선 액션 취하라는 뜻이다. 김종인 지금이라도 영입해라, 이 이야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좀 돈키호테식 방문을 하나 하셨는데, 장제원 사무실 왜? 자, 장제원 사무실을 왜 갔을까요? 이준석이. 갑자기 장제원 사무실 가서 장제원은 서울에 있는데 그 지역구에 있는 당직자들과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듣고 당원수가 얼마냐, 이런 행태를 갑자기 보였습니다. 갈등설 와중 방문의 해석 분분. 자, 윤핵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준석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윤핵관, 윤석열의 핵심 척건. 이준석 말입니다. 누군지 아는데 윤핵관이 특정 언론에 계속 윤석열 캠프의 핵심 척건, 이래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뭐 윤석열이 김종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든가 이런 언론 플레이를 계속한다. 그래서 최후 통첩 이야기가 나왔을 때 김종인이 주접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김종인이 윤석열과 완전히 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 윤핵관이 계속 장난질을 한다. 이것이 이준석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윤핵관이 누군지 안다. 결국 부산에 가서 장제원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좌표를 찍은 것이죠. 내가 말하는 윤핵관은 장제원이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장제원을 공격하라. 마치 민주당이 쓰는 수법이죠.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게 만드는, SNS상에서 공격하게 만드는. 자,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인 겁니다. 이준석은 도대체 왜 이럴까? 제가 어제 분석을 해드렸지만, 일단 시작은 술김에 SNS 문자를 술 취한 상태에서 날렸다가, 이것이 이 논란이 커지니 그것을 앉아서 수습할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잠적을 해버리고 일정 취소하고 부산에 나타났다가 호남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기왕 그렇게 된 거, 기왕에 이렇게 사고 친 거, 엄중하고 이 SNS 사고 친 거, 그래, 그럼 이제부터 내 정치를 하자. 잘 됐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내가 이준석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지방을 다니고 무당 가출해서 지방을 다니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 저는 그렇게 전후 사정을 파악을 해봤을 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반윤석열 행보 동초대식으로 벌이고 있는데 목적이 있겠죠. 이준석도 목적이 있겠죠. 목적 없이 하지 않겠죠. 그 목적이 뭘까? 자, 언론도 다양한 분석을 합니다. 일단 이준석이 가출을 하는 과정, 이것은 다 빼먹고 어쨌든 지금 가출을 했으니 그 목적은 뭘까? 세계일보는 윤석열과 이준석이 물 위에서는 패싱 가지고 싸움을 하지만 이준석 대표 패싱, 물 밑에서는 공천권 파워게임을 하는 거다. 공천권 놓고 파워게임 하는 거다. 공천권뿐만이 아니죠. 이 대선이 3월 달에 끝나면 6월 달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공천 놓고 파워게임을 한다. 이 분석인데 대선이 끝나면 당장 인수위가 꾸려집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거기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넣으려고 파워게임을 벌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 윤석열 입당 방식, 경선 룰, 김종인 합류 이런 거 놓고 사사건건 두 사람이 충돌을 했고 선대위 인선에서 폭발했다. 내년 지방선거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다. 그리고 선대위 출범하는 6일 전에 두 사람이 해동 가능성도 있다. 해동하기 전에 윤석열이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의 목적. 자, 여기서는 지금 이 공천권 파워게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천권뿐이 아니고 인수위 있고 인수위 다음에 내각 구성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새로운 그 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뭐 수천 개라고 하니. 그런데 윤석열은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정치권 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천 개의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데 그 자리를 본인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물밑에서 싸우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겠죠. 김종인이 와서 당을 장악을 하려고 본인 아사리판이라고 먹던 우물물에 침을 뱉고 나갔다가 다시 아사리판이라고 했던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나 이준석이 이렇게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나 혹은 윤석열 주변에서 이 윤석열 캠프의 핵심 역할을 맡은 인물들, 정치권에 몸담고 있던 인물들이 이렇게 또 이준석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엄청난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기면은 벌써부터 자리 싸움을 하는 건 맞습니다. 자리 사냥꾼, 이것을 김종인이 이야기했지만은 김종인 본인도 자리 사냥꾼이고 이준석도 자리 사냥꾼이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윤석열 주변에 기존 정치권에 있던 인물들도 다 자리 사냥꾼인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해동해서 봉합을 해야 되느냐, 해동해서 봉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준석에게 복귀 명분을 줘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또다시 터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 내각, 그리고 정부 구성, 인사,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 이것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봉합해가지고는 지금 남은 90 며칠 동안 또 터집니다. 그러면은 막판에 터지면은 수습할 길도 없이 지금 여론에 이렇게 악재가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준석의 개인적 욕심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준석은 갑자기 당대표가 되고 나서 차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막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죠. 일부에서 그렇게 막 띄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준석이 붕 뜬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판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당대표 없었다. 이준석과 윤석열 차차기 대 현 대선 주자의 대결 이렇게 해서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가출을 하면서 튀는 행동을 하는 이준석의
속셈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금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죠. 자기 정치가 정도가 지나쳐서 차차기 대선 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입니다.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모든 당무 우선권은 후보가 갖는데 지금 당 대표가 너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토로가 당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갈등 폭발이 정권 교체를 불발시킬까봐 당내에서 노심초사하는 위기감이다. 위기감이 역력하다. 그리고 과거 대선을 보면 대선 후보는 딱 나타나면은 당 대표는 그냥 2인자, 그림자처럼 밀려나왔습니다. 과거에 2007년 대선 때 이명박이 당선됐던 그때 강재석, 2012년 대선 때 박근혜가 당선됐던 그때 황우여 이 당 대표였는데 이 사람들 존재감 없었죠. 강재석은 경선 과정에서 약간 존재감을 발휘했지만은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몸을 낮췄습니다. 황우여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은 강재석, 황우여, 그때 뭐 5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본인은 0선 국회의원도 한 번도 하지 않고 30대 나이인데도 본인이 대선 후보와 지금 마치 경쟁을 하는 듯이 차차기 주자와 현재의 주자가 대결을 하는 듯이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청년 표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청년 표심. 뭐 실제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차차기 대선 주자라는 평가를 당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떠난 차차기 주자 이준석도 지금 국민의힘 게시판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또 일부 커뮤니티, 그러니까 FM 코리아라는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가는 그 커뮤니티가 있죠. 거기서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잘하고 있다. 이준석은 지금 그거 믿고 계속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대표인 이준석이 결국 현재 상황은 당을 무당으로 가초를 해서 지금 전국 돌면서 자기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그런 분석이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좀 대비되는 일이 있죠. 뭐냐. 경향신문 기사인데 이준석, 윤석열 보란듯이 이재명, 송영길은 팀워크를 가시한다. SNS 중심으로 친밀한 관계를 연출하고 있다. 두 사람은 민주당의 이재명과 송영길은 자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것 같다. 이것이고 그 아래 기사는 김종인은 어제 또 민주당 합류설에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종인은 어제 민주당 박용진 그 재선 경선에 출마했던 박용진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 갔습니다. 물론 2006년 김종인이 민주당 대표할 때 그때 박용진 의원이 비서실장이었죠. 그런 인연으로 갔는데 자 본인이 가르친 본인을 멘토로 삼는 이준석은 가초를 해서 지방으로 막 다니는데 그 멘토인 김종인은 민주당 쪽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민주당에 합류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마라. 뭐 김종인 스타일로 봐서는 나중에 또 합류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대선 한 달 남겨두고 무소속 출마까지 선언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접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뭐를 해야 할지입니다. 윤석열 지금 뭐 재충전하러 갔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는 아주 노련하죠. 나이가 젊지만은 노예합니다. 10년 동안 정치판에서 보여준 기술 같은 것을 보면은 제가 언젠간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준석의 정치.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곧 돌아오겠지. 놔두면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선대위 출범할 때 그때 아마 이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봉합을 할 것 같은데 봉합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윤석열이 해야 될 일은 긴급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조치를 취할 거는 취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긴급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김종인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앞으로 김종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준석은 왜 저러고 있느냐.
당대표로서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들이 기자회견하면 쏟아지겠죠. 또 캠프 안에서 뭐 3인방, 문고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윤석열의 3인방, 또 심지어 윤석열의 최순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데 야당에서 또 하고 이 농객들 뭐 진중권이나 이런 긍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3인방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윤석열 후보 입에서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결국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설득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을 납득시켜야 될 때다. 이 지지율이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윤석열이 할 일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